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기업가들이 있지만 왜 유독 일론 머스크는 특별하게 여겨질까요? 그 이유는 아이언맨처럼 인류의 상상을 현실에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혁신은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단어이지만 이 영상에서 말하는 혁신은 공정 개선이나 성능 향상과 같은 개선이 아닙니다. 혁신이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창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스타링크와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해. 뽑을 때는 창의적 인재를 뽑겠다며 인적성 검사, 압박 면접 등 온갖 절차를 진행해 놓고 정작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는 왜 이런 말을 듣게 될까요? 사실 이 문장은 한국 사회의 성공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에서 혁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역사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당시 한국의 경제는 경제발전이라는 단어보다 미국의 원조에 기댄 생존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패는 사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국가와 기업의 운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한국에서 실패는 경험이 아니라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만큼 여유롭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 중에서 가장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전략이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성공한 산업을 배우고 그것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가발, 의류 등의 경공업으로 시작해 중화학 공업으로 그리고 더 높은 부가가치 산업으로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이 전략으로 큰 성공을 해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작은 성공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그 자본으로 더 큰 산업에 투자하고 다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났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략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공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식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약산업에서 신약 개발은 성공 시에 큰 보상이 따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비용과 긴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실패 확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약 개발보다는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핵심 사업으로 선택했습니다. 의약품 위탁 생산은 이미 개발된 의약품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약을 창조하는 것보다는 이미 검증된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마치 미국의 골드러시 시절에 금광을 찾기보다는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았던 전략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점은 뭘까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위험과 보상을 판단하는지 보여줍니다. 안정적인 사업에서는 혁신 그 자체보다는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혁신보다는 기존에 하던 일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결국 기업들은 검증되지 않은 창조보다는 검증된 성공 공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기업의 사업 방향이 이러다 보니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정해진 목표를 빠르고 정확하게 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빠르게 전달하고 이를 얼마나 잘 습득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교육은 사고와 직관의 확장보다는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주입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그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습득했는지 평가합니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고 시험은 지식을 평가하며 기업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창의적인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정해진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혁신은 자유로운 직관의 확장과 상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꽤나 불리한 고맥락 사회입니다. 고맥락 사회란 명시적인 규칙보다 분위기와 암묵적인 규범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누구도 언급하진 않지만 모두가 아는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정해진 답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며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존과 다른 의견은 검증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틀린 의견이 되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회성이 없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러한 질서를 따르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회가 경제적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돈이라는 형태로 분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경제적 보상을 분배하고 있을까요? 분배를 추구하는 방향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는 공동체와 사회 안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는 혼자보다는 함께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사회는 일부의 압도적인 성공보다는 다수의 안정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는 혁신보다는 안정성, 창조보다는 개선, 고점을 높이는 도전보다는 성공 확률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보상체계 역시 소수의 성공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삶을 보호하는 데에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패를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는 혁신의 영역에서는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을 잘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모든 자본, 인재, 기술 등의 자원들이 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모이는 것만으로는 미국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원은 어디까지나 재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의 지위를 지키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보상 시스템에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에 성공한 사람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보상은 전 세계의 인재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모이는 곳에서 모두가 성공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러한 실패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미국은 실패 자체보다는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도전을 위한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들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창조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애플,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등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실패는 좋은데 그 실패의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 걸까요? 미국은 단순히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실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입니다. 아이디어와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것만으로 도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도전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덕에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와 사람은 쉽게 자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실패에 대한 리스크와 비용은 투자라는 이름으로 분산됩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수많은 시도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사회 분위기는 어떨까요? 미국은 한국과는 반대로 저맥락 사회에 가깝습니다. 저맥락 사회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생각과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기존과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단순히 틀린 의견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가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혁신은 자유로운 직관의 확장과 상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자유롭게 오가며 검증될 수 있는 환경은 혁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안정성보다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패를 다음 시도를 위한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시도에 자본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안정성보다는 가능성, 개선보다는 창조, 성공 확률보다는 고점을 높이는 방향을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테슬라와 같은 혁신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는 현 시대가 어떤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본과 노동력 등의 투입이 곧 산출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에 정해진 일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기존에 없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엄청난 가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스마트폰, 스타링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사는 현 시대는 안정성보다는 혁신이 압도적인 가치를 가져오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한국은 지금까지 한국만의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시대에 이러한 성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원과 효율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혁신과 창조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방식은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시대에 맞추어 변할 수 있을까요?